안녕하세요. 아내와 연애를 7년 하고 결혼한 지 2년 된 30살 남자입니다. 20대 초반의 화끈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아내가 멋있어 제가 먼저 사귀자고 고백했고, 그렇게 7년 동안 누구보다 임팩트 강한 연애를 해왔습니다. 보통 조신한 느낌이 전혀 없는 와이프 성격으로 사귀면서 싸울 일이 많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우리 둘 성격이 정반대라서 이해만 잘한다면 싸울 일이 크게 없어서 5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싸운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아내와 결혼하고 누구보다 재미있는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장인어른이 하늘나라로 떠나게 되면서 장모님이 혼자 외롭게 지내고 계셨습니다. 그런 장모님이 안쓰럽던 외동딸의 제 아내는 그런 엄마와 잠시만 같이 살면 안 되겠냐고 부탁했고, 평상시에 저를 아들처럼 잘 챙겨주신 장모님이었기에 순순히 알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한두 달 전부터 장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항상 제가 고맙다며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시고, 평소 잠이 많은 아내 때문에 아침을 굶고 간 적이 몇 번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장모님이 간단한 주먹밥을 맛있게 만들어주셔서, 최근엔 손맛 좋은 장모님 덕분에 아침을 굶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게 평온하게 잘 지내고 있던 찰나에 어느 날 장모님이 치매 증상이 있으셔서, 저를 사위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남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처음엔 치매 증상이 오래 지속된 게 아니라 조금씩 있었던 거라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몇 번을 사과했지만, 오히려 그런 장모님의 모습이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앞으로 치매 증상이 더 강해지면 어쩌면 좋을지 아내와 상의하곤 있기는 해요. 어느 날 아내가 동창 모임을 가게 되어서 저녁에 장모님과 제가 단둘이 있어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장모님과 사이좋게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치매 증상이 찾아왔던 장모님은 저에게 여보라고 말하며 뽀뽀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치매 증상이 와서 저한테 여보라고 부르면 제가 돌아가신 장인어른의 척하면서 받아주기는 했지만, 장모님이 저한테 뽀뽀까지 하려고 하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장모님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뽀뽀하는 장모님을 막으려고 최대한 애를 썼지만, 힘이 워낙 좋으시기로 알아주는 분위기에 피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평상사에 아무리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장모님이었다고 해도 아내 엄마이기도 하고, 제 가족인 분이 저를 여보라고 부르며 뽀뽀를 하려고 하니까 정말 부담스럽고 싫더라고요. 때마침 아내가 오고 그런 저를 보고 놀란 나머지 장모님을 떼어내며 "엄마 정신 차려. 징그럽게 무슨 짓이야." 라고 말하는데, 내심 치매로 힘들어하시는 장모님을 보고 있으니 속상했어요. 평소 저를 아들처럼 생각해주신 분인데 이제 저를 못 알아보시고 장인어른으로 착각하고 계시니,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럴까 마음이 아팠어요. 그 후로 한동안 치매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낮잠을 자고 일어나던 장모님이 이제 원래 모습이 없고 치매 증상이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저한테 우리 사위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 늘 우리 서방, 우리 여보라고 말하는 게 당연스럽게 변해버렸죠. 저는 남편이라고 생각해도 저는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런 장모님을 보고 아직 적응이 되지 않은 아내는 매일 밤에 울기만 하네요. 엄마가 아이가 된 것 같아서 속상하고, 그런 엄마 때문에 내가 매일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매일 사과하네요. 저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아내는 조만간 장모님을 요양원에 보내자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요양원 보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제 아내를 힘들게 키우신 멋진 분인데 치매 하나 걸렸다고 해서 쓸쓸하게 요양원에 지내게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제 고집으로 장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 밤에 제가 일찍 잠들어서 혼자서 자고 있었는데, 아내가 잠시 마트에 간 사이에 제가 자고 있는 안방에 들어와서 제 옆에 누우신 장모님이 제 위에 올라서 키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처음엔 방이 어두워서 제 아내인가 싶었는데, 뒤늦게 장모님인 줄 알아차리게 되어서 얼마나 놀랬던지 몰라요. 그런 장모님을 밀치고 저도 모르게 무슨 짓이에요라며 화냈어요. 제 화난 모습에 결국 아이처럼 눈물을 흘리는 장모님과 마트를 다녀오고 나서 엄마가 우는 모습을 보니, 놀란 아내는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나하나 모두 설명해줬죠. 충격받은 아내는 한동안 실성한 사람처럼 눈물을 흘리기 바빴고, 결국 저에게 제발 요양원에 보내달라고 애원을 하길래 저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혼자 사는 미혼이었다면 요양원에 보내지 않고 본인이 치매 걸린 엄마를 케어했지만, 지금 결혼한 입장에서 엄마를 도저히 돌보지 못할 것 같다며 말하더라고요. 아내에게 말하지 않은 사실이 있지만 아내가 없을 때마다 저한테 몰래 다가와 "우리 여보야, 내 딸 몰래 아이 하나 더 가질까?" 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제가 방심한 사이에 제 엉덩이를 슬쩍 만지는 등등 하기도 했었어요. 이왕 요양원에 보내는 김에 좋은 곳으로 보내고 싶은 마음이 컸기에 일반 작은 요양원이 아니라 좋은 조건을 골고루 가지고 있는 큰 곳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미리 장모님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이 몇 가지 있기도 했고 아내와 제가 능력이 어느 정도 있기에 좋은 요양원에 보내는 것 정도는 부담이 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좋은 요양원에 보내는 동안에 절차가 있기도 하여 바로 들어가진 못했기에 며칠 정도는 어쩔 수 없니 장모님과 더 함께 살아야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지내는 장모님을 보고 있으니 안쓰럽기도 했지만 장모님과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라도 장모님을 요양원에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렇게 요양원에 들어가기 하루 전날에 아내가 쓰러질 뻔한 사건이 하나가 제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크 원피스 잠옷을 입고 나온 장모님은 저에게 오늘 자신과 함께 자면 안 되겠냐고 요구하는데 저 진짜 소름 돋고 미치겠더라고요. 그러지 말라고 말리는 아내를 밀치고 저에게 다가와 지난번처럼 키스하기 위해 달려오는데 너무 싫어서 이번에도 또 장모님을 밀치면서 화를 내고야 말았네요. 이번에 장모님이 울지도 않고 키스를 하기 위해 고집을 부리시는데 역시 힘이 장사라서 밀치기는 정말 힘들더군요. 결국 아내까지 도와서 장모님을 떼어낼 수 있었고 장모님은 그런 아내를 보고 너가 뭔데 우리 사이를 갈라놓냐? 질투가 나서 그러니? 일어난 말을 서슴없이 하면서 제 아내를 때리기까지 하는데 순간 너무 무섭기도 하고 맞고만 있는 제 아내를 데리고 안방으로 피신시켰어요. 그렇게 다음날까지 장모님 진정시키기 바빴고 다음날이 돼서 아침 일찍 일어나 장모님을 요양원에 보냈는데 자기 두고 가지 말라고 울고불고 떼를 쓰는 장모님 보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장모님 보고 싶어서 찾아가는데 아직도 저를 보고 남편이라고 부르며 왜 나를 두고 갔냐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면회를 가고 집에 가려고 하면 제발 나 좀 데리고 가달라고 울고불고 난리고요. 며칠 동안 아내와 저는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지만 장모님이 저를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상 함께 살기가 힘들어서 요양원에 보내게 됐어요. 앞으로 자주 면회를 가게 될 테지만 아내는 아직도 적응이 되지 않았는지 그런 장모님을 보러 갈 때마다 울기 바쁘네요.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가 않아서 바로 장모님이 치매에 결린 거라 아내 입장에선 심적으로 많이 지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사정을 알고 계신 제 엄마도 이게 무슨 일이냐면서 제 아내를 달래주고 저에게 지금보다 더 아내에게 잘해달라고 말하곤 한답니다. 평소에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금술이 좋기고 워낙 유명했던 터라 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원래 금술이 좋으면 아이가 잘 안 생긴다는 말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결혼한 지 거의 6년 만에 제 아내가 태어났다고 하네요. 노력해도 항상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고생했다고 하시는데 어렵게 아내가 태어났고 그만큼 소중한 딸이기에 애지중지 키웠다고 해요. 그렇게 평소 아내와 장모님 사이는 각별했고 그런 소중한 엄마가 치매에 걸리게 되니 딸 입장인 아내는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난감하고 감당하기 힘든 일로 저를 당황스럽게 만든 장모님이지만 그래도 저를 아들로 생각해주시고 잘해주신 게 정말 감사하기 때문에 자주 장모님을 찾아뵐 생각이고 제 친엄마인 것처럼 잘 보살펴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제 아내를 이쁘고 멋진 사람으로 키워준 점도 정말 감사하고요. 착하고 멋진 우리 장모님에게 이런 일이 찾아오는지 가끔은 속이 상하고 서럽네요. 치매는 어린 나이에도 올 수 있다고 하니 제 아내에게 그런 일이 없도록 활동적인 일을 많이 할 거고 앞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하곤 해요. 저에게 처음 있던 일이라서 어쩌면 좋을지 약간 어벙벙한 것도 있었지만 앞으로 제 친어머니에게도 이런 일이 혹시나 있을 시에 제대로 대처하고 싶기도 하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사연을 듣고 어떤 생각들을 하셨나요? 여러분의 생각들을 자유롭게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내와 연애를 7년 하고 저는 30대 중반의 중소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6살 아들, 3살 딸이 있는 평범한 유부남이고 최근에 처제 관련된 고민이 있어서 글을 써봅니다. 처제는 우리 와이프보다 1년 먼저 그러니까 저보다 1년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처제 남편은 저보다 3살 많은 사람이고 아랫동서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평소에도 그렇게 부침성이 좋지 않은 저는 동서랑은 그냥 대면대면하게 지냈습니다. 아무튼 처제도 아들을 하나 낳았고 최근에 둘째를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 과정에서 남편이랑 좀 불화가 생긴 게 둘째가 잘 안 생기다 보니 맨날 네 탓이네 내 탓이네 하면서 싸웠던 모양입니다.
5월에 처제가 둘째를 가졌다고 해서 저랑 와이프랑 오르르 가서 빕스도 데려가고 같이 놀고 그랬는데 3주 정도 있다가 착상이 잘 안 되어서 유산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와이프가 애들 어린이집에 찾으러 가기로 하고 저는 먼저 병원에 갔는데 장모님 와 계시고 처제랑 둘만 계셨습니다. 장모님이 잠깐 자리 비우시는데 내가 처제한테 고생했어라고 하니까 갑자기 나한테 와락 안기면서 엉엉 우는 겁니다. 뭐 그때야 별 생각 없이 그냥 우니까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줬죠. 그때 동서는 자리에 없어서 무슨 일이 있나 물어보니까 장모님이 인상팍 쓰시면서 물어보지 말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와이프한테 들어보니까 유산한 것도 처제가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그렇다는 둥 뭐 엄청 스트레스를 준 모양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처제와 별로 교류가 없었는데 유산을 하고 나서 부쩍 우리 집에 많이 놀러왔습니다. 주말만 되면 조카랑 처제 둘이서 우리 집 와서 애들이랑 같이 놀고 와이프가 없을 때도 와서 놀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야 뭐 별 생각을 하나요? 아무 생각도 없었지. 그런데 점점 언니는 좋겠다. 형부는 참 좋은 것 같다. 나도 형부 같은 사람을 만났어야 하는데 요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의례적인 얘기라고 생각하고 별 신경을 안 썼는데 내가 뭐 가져다 주거나 조금만 도와줘도 계속 저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건의 발단은 여름 휴가 때였는데 제가 7월 말이 여름 휴가라서 와이프랑 속초를 가려고 계획을 짰는데 처제가 어떻게 알고 연락을 하더라고요. 자기네 식구도 같이 가면 안 되냐고. 전 사실 결혼하고 다른 식구들이랑 같이 여행 가본 적이 없어서 뭐 가족끼리 다 같이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란 생각에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차랑 동서 차 이대로 속초로 갔는데 거기 가서 동서랑 처제랑 또 티격태격하는 겁니다. 형부 봐라, 형부는 저러는데 당신은 왜 그러냐? 이런 말을 자꾸 하니까 동서도 열이 받아서 아 그만 좀 하라고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조카는 어벙엉 울고 아주 개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서로 좀 화해하자고 저녁에 고기 구우면서 술 한잔 하는데 와이프는 우리 애를 재운다고 들어가고 처제도 조카 재운다고 들어가고 동서랑 저랑 둘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뭐 손아랫사람이긴 하나 저보다 나이가 3살 많으니 그냥 형하고 동서는 저한테 그냥 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동서는 계속 처제 욕을 하면서 처제가 맨날 형님 칭찬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속초 시내로 가서 한 잔 더 하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술도 먹고 해서 운전하기도 힘들고 귀찮기도 해서 내일 가자고 했더니 동서가 버럭 승질을 내면서 아 이거 뭐네 생각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네 이러면서 혼자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에이샹 놀러와서 기분 먹었네. 이러면서 숯불이랑 술자리 정리하고 있는데 처제가 문 드르륵 하고 나오는 겁니다. 자기 남편 어디 갔냐고 묻길래 혼자 술 마시러 간 것 같다고 하니까 그놈이 그렇지 뭐. 형부 같이 치워해 이러면서 쪼르르 내 옆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하다 보니까 맥주 6캔 무큼 하나가 남아있으니까 처제가 저거 아까운데 같이 3캔씩 먹자 하더라고요. 전 이미 술도 좀 먹고 피곤해서 그만 먹자고 하려는데 그걸 딱 하고 파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하다가 벤치에 앉아서 처제랑 맥주를 마셨습니다. 그러다 뜬금없이 자기 유산했던 얘기를 하면서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형부가 안아줘서 큰 도움이 되었다. 우리 남편은 요새 날 안아주지도 않네 어쩌네 하면서 아 사람 품이 너무 그립다 뭐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여기가 무슨 대학교 MT나 그런 거였으면 그럼 내가 안아줄게 같은데도 않는 멘트를 날렸겠지만 와이프의 여동생인 처제인데 어찌 그러겠나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등이나 툭툭 쳐주고 들어가려고 팔을 드니까 그 틈으로 와락 저한테 안기는 겁니다. 그러더니 울먹울먹거리면서 형부 나 너무 힘들어. 왜 난 형부 같은 사람 못 만난 걸까 언니가 부러워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전 너무 놀라서 확 밀치고 미안하다고 하고 방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같이 바다에 수영을 하러 갔는데 동서는 몇 시에 들어온 건지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숙소에서 쉰다고 해서 우리 가족이랑 처제, 조카 이렇게 바닷가에 수영을 하러 갔습니다. 애가 셋이니까 모래놀이 도구랑공 같은 거 주니까 잘 놀더라고요. 암튼 수영복을 입는데 와이프는 레쉬 가드를 입었는데 처제는 비키니를 입었어요. 비키니를 보니까 갑자기 어제 일이 확 생각이 나서 최대한 처제랑 거리를 뒀는데 처제가 와이프 안 볼 때마다 슬쩍슬쩍 내 등이랑 가슴을 건드는 겁니다. 형부 몸 관리 잘했네 어쩌네 하면서 아 이거 점점 느낌이 안 좋아져서 이러다가 가정 파탄 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전 바로 물로 수영하러 들어갔고 와이프는 애를 본다고 파라솔 아래에 있는데
처제도 수영한다고 따라 들어오더니 형부 왜 자꾸 나 피해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자꾸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가족끼리 놀러 온 거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내가 연락하겠다 하고 그 휴가는 끝마쳤어요. 휴가 갔다 와서 각자 집으로 왔는데 그날 밤에 카톡으로 처제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형부 휴가 갔다 와서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러길래 카톡으로 너 나한테 접근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순 없어서 한번 만나자. 만나서 얘기하자라고 하고 약속을 잡았어요. 혹시나 누가 볼까봐 처제랑 우리 동네 중간에서 만나서 커피숍을 갔는데 처제는 엄청 이쁘게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파인 나시에 짧은 치마에 거기다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렇게 밖에서 보니까 좋아요 형부 하면서 팔짱을 끼는데 누가 봐도 영락없이 데이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커피 마시면서 얘기를 했어요. 처제가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니까 처제가 깔깔 웃으면서 아니 그냥 난 형부가 사람이 좋아서 좋게 대하는 건데 그게 뭐 이상해요? 이러는 겁니다. 혹시 형부 무슨 이상한 생각해요? 이러면서 또 깔깔 웃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얘가 친하게 지내려고 이러는 건데 내가 오바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긴 그렇지 무슨 야한 소설에나 나올 법한 얘긴데 이러고 딱 끝났으면 좋은데 알았다고 이제 가자고 했더니 맛있는 걸 사달랍니다. 그래서 뭐 그때까지는 별 생각 없이 뭐 먹고 싶냐 사주겠다고 했더니 자기 삼겹살에 소주 먹어본 지 오래되었다고 그걸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근처 삼겹살집 가서 소주를 마시는데 한 병 반쯤 마시니까 처제가 갑자기 자기가 아까 한 말 다 믿냐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하는 거냐? 하니까 내가 그냥 형부 사람 좋아서 그렇게 대하는 거 같냐고. 이러면서 자기 남편 얘기랑 그동안 자기 힘들었네 어쩌네 하면서 썰을 푸는데 역시 그렇구나 빨리 자리를 떠야겠다. 생각하는데 또 막 질질 울고 앵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술 더 먹이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일어나자 하고 팔을 잡아 끄니까 다시 와락 안기면서 나 형부 좋아 좋단 말야? 엉엉. 이러면서 주사를 부리는데 들쳐업고 나와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타고 처제 집 쪽으로 가면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처제가 날 만난다고 얘기를 하고 나온 건가? 데려다 주는데 술이 떡이 되어 있은 날 어떻게 생각할까? 이러면서 온갖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처제 집 다 와가는데 갑자기 처제가 택시기사한테 아저씨 여기서 세워주세요. 이러면서 차를 딱 세우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에어컨 많이 맞아서 머리가 아프니 여기서부터 걸어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알았다. 가라 난 이거 타고 집으로 가겠다 했더니 그래도 밤길이니까 조금만 데려다 달랍니다. 그래서 내려서 같이 걸어가는데 자기 술 다 깼으니까 맥주 한 잔씩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네 많이 취했다. 형부 만나서 이러는 거 아니다. 이러니까 또 막 울먹거리면서 친구를 만나기도 힘들고 어디다 얘기할 사람도 없다고 딱 30분만 맥주 같이 마시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딱 단판 지어야겠다 하고 알겠다. 그럼 딱 30분만 먹고 가자 하니까 또 생긋 웃으면서 제 볼에 뽀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하는 거냐? 나, 이 언니 남편이다. 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너가 이러면 너네 가정 우리 가정 다 망치는 거다. 이러고 단호하게 얘기하니까 내가 그런 거 몰라서 이러는 거 같냐고. 그냥 나 너무 힘들고 의지할 사람이 형부밖에 없어서 그렇다. 언니 몰래 그냥 나 가끔 만나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또 안겨서 펑펑 우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술도 많이 마셨고 도저히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또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고 달래서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따로 연락은 안 했는데 매일매일 카톡이 옵니다. 형부 뭐하냐 언제 끝나야 밥 먹자 놀러와라 놀러 가겠다 등등등. 그래서 제가 아예 답장을 안 했는데 어제 드디어 일이 터졌어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카톡으로 또 형부 언제 퇴근하냐고 카톡이 와서 그냥 씻고 있는데 나 지금 1층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끝나면 연락하라고 카톡이 온 겁니다. 깜짝 놀라서 내려가 보니까 진짜 1층에 와 있길래 카톡으로 알았으니까 옆에 커피숍에 가 있으라고 하고 온갖 생각을 다 했어요. 진짜 왜 이러나 얘가. 무슨 여대생 처제가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둘 다 애까지 있는 상황인데 와이프한테 얘기했다가 괜히 일이 커지거나 오해 살 것 같고. 암튼 그래서 퇴근하고 얼른 커피숍에서 데리고 나와서 회사 반대쪽 길로 걸어갔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냐. 내가 말했듯이 너가 이러면 너나 나나 가정이 끝나는 거다. 넌 가족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다그치니까 형부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서로 몰래 만나면 아무도 피해보는 사람 없어요. 랍니다.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대놓고 자기랑 바람피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더니 자기는 남편한테 언니 집에서 자고 온다고 했기 때문에 집에 안 들어가도 된다고. 형부 가고 싶은 대로 가자고 집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다른 데 가도 된다고. 언니한테는 언니네 집에서 잘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해놨다고. 그래서 혹시나 오해 생길까봐 일단 같이 집으로 데리고 갔고 저녁 먹고 쉬는데 처제가 언니 나 씻을게. 이러고 나오는데 노브라로 나오는 겁니다. 숙이는데 가슴이 다 보이고 오늘 집에 있으면 분명 무슨 일이 생길 거다 하고 자려다가 와이프한테 회사 일 생겨서 가봐야 된다고 하고 나와서 PC방에서 자다가 지금 회사 왔습니다. 카톡으로 처제가 어디냐고 몇 개 와 있고 처제가 무섭습니다. 진짜 저도 남자니까 분명히 처제가 저렇게 몸으로 달려들면 무조건 거부한다고 100% 장담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피하고 있습니다. 와이프나 동서한테 얘기하면 분명 일이 엄청 커질 겁니다. 몸도 마음도 피곤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중소기업에 다니는 안녕하세요. 저는 지적이면서 약간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30대 초반의 여자이며 남편과 이혼한 지는 그리 오래되진 않았어요. 정말 여자로서 굴욕적이지만 어디야 소연할 곳이 없는 데다가 주변 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위로의 말은커녕 욕을 한 바가지를 먹을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남편과는 별 문제가 없이 잘 살고 있는데 단 한 가지 불만이 있다면 남편은 결혼 전에는 상당히 잠자리를 좋아했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잠자리를 하지 않는 그런 남자가 되어버렸어요.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만난 사람인데 2살 연하지만 저보다 훨씬 더 힘이 없는 그런 남자입니다. 연하의 남자라서 저보다 어리기 때문에 체력이 좋을 줄 알았는데 20대 후반인데도 남편은 벌써부터 그것이 굉장히 약해져 버렸고 한 달에 많게는 서너 번 적게는 한두 번 할까 말까 하며 어쩌다 한 번 잠자리를 하고 나면 비실비실거리며 다리가 후들거린다는 둥 갑자기 어지러워서 씻으러 갈 때 쓰러질 것 같다는 말을 자주 해요. 결혼한 지 2년도 안 돼서 밤에 전혀 힘을 못 쓰는 그런 남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얼굴도 잘생겼고 체력도 좋은데 왜 잠자리에만 들어가면 힘이 없는지. 잠자리 실력이라도 괜찮으면 그나마 나은데 테크닉도 없습니다. 왜 갑자기 잠자리가 약해졌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에 비해 저는 잠자리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잠자리를 자주 못하다 보니 혼자 작은 방에 틀어박혀서 핸드폰 속의 야한 동영상을 보고 스트레스를 풀곤 해요. 저는 고3 때 동네 오빠하고 첫 연애를 했고 연애한 지 이틀 만에 처음으로 그 오빠와 잠자리를 했으며 그 이후 일주일에 서너 번씩은 만나서 사랑을 나누었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까지 그 오빠와 사귀었고 오빠가 군대 가는 바람에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쟤는 그 오빠가 첫 남자였지만 저에게 남자를 알게 해주었고 또 잠자리에 눈을 뜨게 해준 남자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선천적으로 잠자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여자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쟤는 못생긴 편이 아니라서인지 고등학교 시절에는 주변 사람들이 미스 코리아에 가보라고 할 정도로 기도했고 얼굴도 몸매도 물이 오를 대로 오른 우리 시골 음에서는 알아주는 미인이었습니다. 키가 크다고 해서 엄청 큰 것은 아니고 170 정도 되었고 날씬한데 약간 글래머 스타일이었어서 탄력 있는 제 가슴에 남자들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어요. 저는 뭇 남자들의 시선을 즐기며 일부러 시내 중심가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대학교 4학년 때까지 10명이 넘는 남자들을 만나서 모두 다 잠자리를 해봤고 결혼 전에 실컷 즐겨보자는 것이 제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많이 해봐서 저는 남자들을 좀 안다고 생각했고 회사에 입사해서 잘생겼고 체격도 좋은 제 남편을 만났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혼 전에는 매일 저하고 사랑을 나누었고 저를 완벽하게 만족시켜주는 남편이었는데 결혼 후에는 그것이 급격히 시들어져 갑니다. 저는 잠자리를 제대로 못하고 다른 것들로 성적 욕구를 풀고 있으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이러다 바람이라도 날 것 같은 예감이 들고 이 남자하고는 이렇게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은 해야 하는데 그것이 하고 싶다고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들을 다시 만날 수도 없잖아요. 좌우지간 새로운 애인을 만나든지 무슨 수를 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군대 갔던 막대 도련님이 제대를 했다며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막 도련님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갔기 때문에 복학을 해야 된다면서 저의 일권은 물어보지도 않고
큰 여행용 가방에 자기 짐을 싸가지고 저희 집에서 졸업할 때까지 살겠다고 들어온 겁니다. 도련님, 예전에 자취의 곳으로 다시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는 별로 크지 않은 24평대라 셋이 같이 살기엔 좁기도 하고, 게다가 화장실도 하나뿐이니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그치, 여보, 하며 남편에게 눈치를 줬더니 남편은 자기가 들어와서 몇 달만 살아도 된다고 했으니 저보고 이해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상의도 하지 않고 멋대로 결정한 남편이 얄미웠지만 저는 별수 없이 신랑과 막내 도련님 저 세 사람이 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일주일간 부산 출장을 다녀와야 할 것 같다며 물만 놔둬서 미안하다고 출장 다녀오면 맛있는 저녁 사줄 테니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도련님과 별로 내키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으니 조심히 다녀오라고 남편에게 말을 해주었어요. 막대 도련님은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거침이 없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예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무 데서나 상의를 불러도 벗어버리고 또 어쩔 땐 제가 샤워를 하고 있으면 노크도 없이 욕실문을 벌컥벌컥 열기도 해서 본의 아니게 저의 다 벗은 탄력 있는 알몸을 보여줘버리고 말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씻고 나오니 도련님은 웃으면서 와 형수 몸매 진짜 이쁘던데요? 맨날 형수가 자기 가슴 탄력 있다고 자랑하길래 나는 볼 수가 없으니 안 믿었는데 오늘 보니 가슴이 정말로 탄력이 있어서 놀랬잖아요. 그렇게 이쁜 몸매는 진짜 처음 봐요. 형수가 결혼을 안 했다면 꼭 써버릴 텐데. 아쉽다. 하며 농담인지 진인지 야한 말도 너무 잘했습니다. 친구처럼 서스럼 없이 지내는 사이긴 하지만 그런 말은 저도 처음 들어서 조금은 놀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도련님의 야한 농담이 싫지만은 않았고 기분이 묘했으며 그 말에 약간 흥분되기도 했습니다. 도련님 내가 섹시한 게 이제 알았어. 나도 도련님 같은 스타일이 좋은데 도련님이 그렇게 날 꼬셨다면 바로 넘어갔을걸? 에휴, 도련님이랑 반대로 남편은 내 스타일이 아니어도 연애 때 잠자리 할 때는 어느 정도 만족해서 결혼하게 되면 조금 나아질 줄 알았는데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그것이 시들어져 버려서 잠자리에서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은근 스트레스네. 하며 저도 모르게 도련님한테 잠자리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았던 걸 하소연을 하고 말았습니다. 도련님은 저에게 왜? 같은 남자로서 이 얘기 안 되는데? 형수 농담하는 저? 이상하다. 어째서 형은 형수같이 이렇게 이쁘고 섹시한 여자를 가만히 놔둘까? 나 같으면 매일매일 사랑해줄 텐데. 형수, 나 예전부터 형수를 여자로서 지보고 있었는데 너무 내 스타일이야. 그냥 그렇게 부실한 형이랑은 이혼하고 나한테 올래요. 난 매일매일 새로운 이벤트로 형수 만족시켜줄 수 있는데.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난 저는 평소 남편에게 만족을 못해서인지 바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고 도련님이 너무 멋있는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은 남편이 없을 때는 자기가 마치 제 남편이라도 되는 것처럼 소파에 앉아있을 때 제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했고 저에게 좋아한다고 귓속말로 달콤하게 속삭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혼 전에 처음 저를 만났을 때 제가 너무 예뻐서 형한테서 뺏어버리고 심었는데 결혼한다고 데려와서 그런지 자신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에이 도련님, 그러면 그때 나를 좋아한다고 고백이라도 하지 그랬어. 그럼 형하고 결혼을 안 하고 헤어지고 나서 몇 개월 뒤에 도련님하고 했을 텐데 이제 와서 남자답게 고백하면 뭐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러면서 저는 저번에 만난다는 여자친구는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보니 도련님은 그 여친은 잠자리를 너무 싫어하는 데다가 속궁합이 맞지 않아 헤어져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도련님한테 그 여자친구하고 당장 헤어지면 바로 제 몸을 허락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도련님은 깜짝 놀래더니 잠시만 기다려보라고 하면서 옷을 입고 나가더라고요. 도련님이 나가고 나서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면서 헉, 내가 지금 도련님한테 무슨 말을 한 거야? 설마 진짜로 헤어지러 가는 건가? 난 유부녀이고 상대방은 도련님인데. 정신 차리자. 진짜 한데 마음 있어서 그런 아니겠지. 아닐 거야. 에이 설마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도련님이 집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방금 여자친구하고 헤어졌으니 형수는 이제부터 내 여자친구라고 말을 하며 저를 와락 껴안고 키스를 하는 겁니다. 저 역시 오랜만에 남편한테 느끼지 못했던 짜릿한 쾌감을 느꼈고 도련님과 저는 그렇게 한참을 껴안고 달콤한 키스를 즐겼습니다. 형과는 달리 도련님은 레스를 능수능란하게 잘했으며 도련님의 품은 따뜻했습니다.
도련님은 형수 나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 사랑해 이제부터 형수는 내 거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형수는 내가 책임질게 하며 달콤하게 말을 하는데 저는 어차피 바람이라도 피해야 할 만큼 성적 욕구 불만이 가득 차 있었는데 남편의 동생이지만 모르는 사람보다 더 낫겠다 심었고 제도 도련님에게 푹 빠져버리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도련님과 저는 집에서 술을 한잔하기로 했고 그날따라 술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도련님은 저에게 오늘 술에 취한 형수를 보니 너무나 예쁘고 매력적이며 한마디로 죽여준다고 했고 형수를 오늘 내 여자로 만들어버리고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저에게 다짐을 하더라고요. 저 역시 나는 도련님보다 6살이 많은데 나이 먹었다고 나중에 구박하지 말라고 하니 도련님은 형수는 나이에 비해서 10년은 어리게 보이는데 원 그런 걱정을 하면서 제 볼을 꼬집더군요. 우리 두 사람은 술에 취하니 되는 게 없어져 버렸고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수없이 했으며 바로 안방 침대로 가서 뜨거운 사랑을 불태워 안았습니다. 나중에 잘못되더라도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자고 약속을 했고 후회하지 말자고 말을 했습니다. 도련님은 남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잠자리 테크닉이 완벽했고 제가 원하는 자세를 모두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도련님의 매력에 푹 빠져들었고 회사에 가서도 일하는데 너무나 기분이 좋았으며 피곤했지만 일에 대한 능률은 더 올라갔고 회사 동료들은 저에게 무슨 기분 좋은 일 있냐고 말을 건넬 정도로 얼굴 표정은 하루 종일 싱글벙글이었습니다. 남편은 일주일간 출장을 갔으니 토요일쯤 들어올 것이고 저는 남편이 출장 갔지만 생각나지도 않았고 기다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쁘고 섹시한 모습에 미쳐서 많은 남자들과 잠자리를 가져봤지만 도련님만한 남자는 없었어요. 도련님은 제가 만난 남자들 중에 최고의 남자였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제 머릿속에 도련님과 어젯밤부터 아침까지 사랑을 나누었던 그 생각으로 온통 가득 차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잠자리를 굶주린 건지 아니면 잠자리에 미친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유부녀인데 저의 이런 모습에 제 자신이 한편으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본능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도련님과의 불같은 사랑에 끌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기다리던 퇴근 시간이 되어 집으로 달려가니 도련님은 벌써 집에 들어와서 현관문에 들어온 저에게 레스를 하며 저희들은 불같이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잠자리를 갖고 저녁 식사를 하고 과일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도련님은 저에게 형과 이혼할 거냐고 묻는 겁니다. 쟤는 도련님이 내 곁에만 있어준다면 1년 후에 형하고 이혼하겠다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도련님은 자기는 반드시 저하고 결혼하고 말 거라고 했고 오늘 하루 종일 제 생각뿐이었다고 하면서 저를 안고 다시 한번 잠자리를 가지는 겁니다. 밤새 뜨거운 욕망을 불태웠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간 일주일 동안 도련님과 저는 매일 밤 잠자리를 나눴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으며 속궁합뿐만 아니라 성격이며 그 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맞는다는 걸 알았어요. 드디어 남편은 부산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고 도련님과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행동을 했으며 남편은 너무 피곤하다면서 식사를 마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다녀온 그날도 남편이 잠자러 간 사이 도련님과 저는 도련님 방에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더 스릴 있고 짜릿하더군요. 도련님과 잠자리를 나눈 후에는 한 달에 한두 번 남편하고 했던 잠자리도 아예 하지 않았고 남편과의 관계는 멀어져 갔으며 사랑도 식어갔습니다. 도련님과 저는 더 대담해져서 남편이 잠깐 운동을 간 사이에도 안방 침대에서 수없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더니 남편은 별다른 말 없이 이혼을 해주겠다고 했고 저는 남편과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속궁합과 잠자리가 맞지 않아도 같이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절절히 깨달았습니다. 이혼을 한 뒤 저는 기존에 살고 있던 집에서 그대로 살게 되었고 남편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도련님은 남편한테 말만 하고 남편 몰래 저와 함께 살게 되었으며 이제 완전한 저의 남자가 되어 도련님과 저의 사랑은 식을 줄 몰랐어요.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조금 지났을 무렵 도련님은 서서히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매일매일 저하고 잠자리를 하던 것이 일주일에 한 번, 보름에 한 번. 이렇게 잠자리가 줄어드는 겁니다. 어떤 날에는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도련님이 집에 와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도련님 핸드폰으로 벨소리가 울렸고 이상한 촉에 무심코 받아보니 목소리가 예쁜 어떤 아가씨가 오빠야 집에 잘 들어갔나? 하며 말하는 겁니다.
완전 여자친구 같은 그런 말투였어요. 저는 재빨리 전화를 끊고 느낌이 이상해서 도련님 핸드폰 속에 있는 모든 걸 확인하니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동영상에는 어떤 아가씨와 사랑을 나누는 영상이 수십 개가 있었고 문자 내용에는 저를 나이 많은 형수라고 말을 하며 떼어버려야 하는데 나이 먹은 여자가 진드기 같이 달라붙어서 사람 미치겠다며 늙어서 이제 끝내버려야겠다며 형수하고 잠자리를 더 하다가는 골로 가버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문자와 영상을 보고 너무나 기가 막히고 화가 났습니다. 제대하고 나서부터 저하고 같이 사는 동안까지 이 여자친구를 계속 만나왔고 잠자리까지 한 것입니다. 저는 도련님에게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그놈 때문에 남편과 이혼까지 했는데 그놈은 어린 여자와 사귀고 있었다니 정말 분통이 터졌습니다. 남자친구가 형수와 바람이 났는데도 그 여자친구는 그놈이 좋다면서 빨리 헤어지라는 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그놈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씻고 나온 도련님에게 뺨을 때리며 핸드폰을 보여주며 당장 해명해보라고 했습니다. 도련님은 당황한 내색 없이 오히려 당당하게 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저와 즐기기 위해서 저의 몸을 사랑했고 농락했으며 욕망의 대상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평소 도련님과 형수의 관계를 상상으로만 해봤고 실제로 겪어보니 너무 짜릿해서 끊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점점 제가 너무 잠자리를 좋아하니 감당하기 힘들었다고 하면서 여자친구는 풋풋한 대학생인데다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젊은 도련님하고 즐겼으니 이제 자기를 놔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참 미친년이었던 것 같아요. 20대 싱싱하고 젊은 아가씨가 좋지 30대인 제가 좋을 리가 없었겠죠. 제가 잠자리를 좋아해서 도련님을 유혹한 것이 사실이니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날부로 도련님과 저는 깨끗이 헤어지고 말았고 현재 저는 남자친구를 사귀지 않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며 모든 걸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주변 남자들은 제가 이혼한 줄 알고 슬금슬금 유혹하고 있긴 해요. 이젠 정말 저와 잠자리도 잘 맞고 저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멋진 남자를 만나 잘 살아볼 예정입니다. 쟤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여자인가 봅니다. 매일 밤을 혼자 보내기가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그런데 겉으로 봐서는 잠자리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을까요? 남자에게 잠자리를 잘하는지 물어볼 수도 없고 저하고 잠자리가 맞는 좋은 남자를 만나면 여기에 사연을 다시 보내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도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번에 만난다는 여자친구 인터넷에서 눈팅만 하다가 저와 비슷한 종류의 고민들에 여러 사람들의 조언과 충고의 답글들이 달리는 것을 보고 용기를 내서 처음으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36살이 된 남자이고 결혼한 지는 이제 막 7개월 차에 접어든 신혼입니다. 아내는 1년 전쯤 충청도에 있는 캠핑장에 여행을 가서 알게 되었고 약 5개월간의 짧은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가집이 딸만 셋이고 아내는 그중 둘째입니다. 나이는 저와 1살 차이고 위로 결혼한 언니 그리고 아래로 미혼인 여동생이 있습니다. 이 처제가 사실 굉장히 미모가 아름답고 몸매도 좋습니다. 처음 처가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그 긴장된 와중에도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처제의 얼굴을 봤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미녀였습니다. 같은 핏줄인데 어떻게 내 여자친구와는 이렇게 다른 거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이나 연예인 못지않은 미인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몸매도 너무 뛰어났습니다. 직장도 모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제 아내와 처제는 어릴 때부터 서로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정확한 이유는 저도 듣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둘이서 만나면 거의 한 두 마디 형식적인 대화만 나눌 정도로 사이가 냉랭합니다. 그나마 처제는 제가 앞에 있으니까 어떻게든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농담도 하고 언니한테 애교도 잘 부리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 아내는 아주 차갑게 썰렁하다던가 아니면 재수없다던가 라는 말들로 처제의 말을 딱 끊어버리고는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아내한테 화를 내면서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러지 말라고 처제가 노력하는 거 안 보이냐고 했다가 도리어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처제 편든다고 화를 내면서 짜증을 내더라고요. 여하튼 한 3개월 전쯤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회사에서 급히 미국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미국행 비행기를 타게 됐고 원래는 한 달 정도 있을 예정이었지만
현지에서 일이 빠르게 끝나지 않아서 6개월 이상을 그곳에서 머무르게 되는 상황이 되었죠. 출국하기 전 아내와 아내 친구를 그리고 처제와 제 친구들이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 술을 마셨죠. 새벽까지 쉬지 않고 마신 탓에 다들 거의 정신이반쯤 나간 상태였었고 분위기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나마 주량이 센 편인 제가 주변 정리를 천천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처제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몸 조심히 잘 다녀오시라고 했고 처제는 제게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하라고 그러면 택배로 보내주겠다 했습니다. 그런 처제의 착한 마음씨에 저는 고마워서 처제밖에 없다고 차라리 처제랑 결혼할 걸 그랬다면서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때 처제가 제게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미국에 출장 갈 일 생기면 형부 보러 갈 테니 도착하시면 계신 곳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아무런 사심이 없었고 그냥 하는 말이겠거니 해서 그러자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출국을 하게 되었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달 전쯤이었던 것 같네요. 회사에서 업무를 한창 보고 있는데 갑자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주변이 굉장히 시끄러운데 형부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처제가 제게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일단 사무실 밖으로 나와서 어쩐 일이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지금 미국 출장이었어서 공항에 도착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회사 일로 출장을 왔는데 형부가 사는 곳이랑 가까우니 얼굴이나 보러 가겠다고 어떻게 가면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솔직히 타지에서 오래 생활하던 저는 처제의 연락이 반갑더라고요. 아무런 생각 없이 반가운 마음으로 버스 타는 방법을 알려줬고 도착하면 다시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회사에 조퇴를 하고 처제 마중을 나갔습니다. 버스에서 처제가 내리는데 일단 너무 오랜만인 마음과 반가운 마음에 저도 모르게 미국식으로 포옹을 했고 처제의 짐을 제 차로 옮겨 싣고서 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원베드 스튜디오를 렌트해줘서 그곳에서 혼자 머물고 있었습니다. 처제는 집을 쓱 한번 둘러보더니 형부 너무 불쌍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라면서 까르르 묻다가 갑자기 집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제에게 하지 말라고 그냥 내가 나중에 하겠다고 말렸는데 계속 말리면 저 화내요 이러더군요. 그래서 저는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후다닥 집 청소를 이어하더군요.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아무것도 안 먹고 어떻게 사냐면서 장부터 보러 가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처제와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처제는 저녁 식사까지 제게 손수 주었고 함주를 마시면서 밀린 이야기들을 한참이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새벽 2시가 다 되어갔고 저는 일찍 자는 습관 때문에 너무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처제는 시차 때문인지 아직 쌩쌩한 것 같더라고요. 처제는 절 힐끔 쳐다보더니 웃으면서 미안하다고 얼른 주무시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더 놀고 싶긴 한데 너무 졸려서 안 되겠다고. 처제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는 소파에서 자려고 하니 침대에서 자라고 하더군요. 저는 괜찮다고 처제가 침대에서 자라고 말했지만 자기는 아직 더 놀아야 되니까 제가 거실에 있으면 방해된다면서 침실로 가서 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대충 씻고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사실 술을 마셔서일 수도 있지만 처제와 한 공간에서 같이 자려고 하니 뭔가 기분이 묘하고 싱숭생숭하더라고요. 형부와 처제라는 사이만 아니었다면 지금 이 상황에 그냥 잠자리에 들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심지어 얼굴이며 몸매며 완벽에 가까운 처제를 보면서 더 그런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엄연히 법적으로 혈연이 된 관계이고 하니 그런 망상을 억지로 밀어내고 잠자리에 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처제가 조용히 문을 노크하면서 제게 잠들었냐 묻길래 저는 아직 안 잔다고 하면서 일어나 불을 켜고 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마자 갑자기 처제는 제 목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술만 마시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 뿐이네요. 제가 혼자 외롭게 지내는 신세가 아니었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진 않았을 텐데 이제 와서 후회하는 마음도 들지만 그때 저는 저도 모르게 처제를 그대로 안고서 침대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그 후로도 처제는 4일 동안 저희 집에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희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이 너무나도 태연하게 연인이나 부부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혹시라도 서로에게 죄책감을 줄까봐 호칭을 형부해서 오빠로 처제에서 처제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바꿔서 부르기 시작했고 처제가 돌아가는 날은 아무렇지 않게 또 놀러오라고 말하고
처제는 또 놀러 오겠다고 말하며 그렇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 생각해보면 뭐에 씌인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동안 예쁘고 아름다웠던 처제를 마음에 품고 있어서 그랬던 건지, 처제가 돌아가고 나서야 정신이 번쩍 들며 정말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 자신이 한심스럽고 스스로에게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절대 일어날 수 없고 도덕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큰 죄를 저질러 놓고는 한국에서 걸려온 아내의 전화를 태연하게 받으면서 사랑한다. 그리고 며칠 뒤에 보자 이렇게 말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역겨웠습니다. 제발 시간을 되돌릴 수 있으면 쉽고 되돌려달라고 하루에도 수백 번씩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참 무섭더군요. 그렇게 큰일을 벌여놓고도 시간이 점점 지나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마음이 들더군요. 어차피 처제와 저의 관계는 우리 둘밖에 모르고 처제가 먼저 저에게 유혹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을 입 밖에 올릴 일은 절대 없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저께 저녁에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내에게서 온 전화를 받았는데 다짜고짜 제게 그랬죠. 혹시 그곳에서 처제를 만났었냐고요. 순간 심장이 발바닥까지 내려앉는 기분이 들면서 엄청 놀라게 되었습니다. 침착하게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설명을 해주더군요. 장모님 댁에서 장모님과 아내 그리고 처제 셋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장모님께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우리 셋째 사위는 밥이나 잘 챙겨 먹나 모르겠네 라고 하셨답니다. 그러자 처제가 무심하게 잘 지내던데?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아내와 장모님은 순간 의아했고 내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답니다. 처제는 형부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메일을 보내봤는데 그렇게 얘기해줬다고 그냥 얼버무렸답니다. 그런데 여자의 감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것 같더군요. 아내가 너 얼마 전에 미국 출장 갔다더니 혹시 형부 거기서 만난 거 아니냐고 물었고 처제는 전혀 다른 지역으로 갔기 때문에 만날 일 전혀 없었다고 했다더군요.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는 갑자기 아내가 잠시 동안 아무 말도 없더니 저에게 처제가 메일로 어떤 식으로 무슨 얘기를 보냈는지 지금 당장 캡처를 해서 보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황한 전 왜 이렇게 동생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고 그냥 처제를 믿으라고 아내에게 되려 화를 내봤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번에는 뭔가 좀 이상하다면서 저를 의심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처제가 이상해서 그런다면서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하고서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저에게 벌어진 일들을 정리한 내용들이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들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는 아내에게 이 모든 사실을 솔직히 털어놓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러면 아내는 당연히 이혼을 하자고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저는 이혼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순간의 실수로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아내의 마음을 돌려놓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처제와는 그냥 단순히 순간적인 욕망을 참지 못한 것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얼마나 나쁜 놈인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비난보다는 제가 지금 상황에 어떤 게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일지 부디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아내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넷에서 눈팅만 하다가 저와 안녕하세요 이런 사연. 마음속으로만 벌써 3년을 묵히다. 처음으로 익명으로 누군가에게 털어놔봅니다. 그 어떤 말로 포장해도 욕 많이 할 것도 압니다. 제가 중학생 시절 때 학원에 참 이쁜 여자애가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도 자꾸만 생각나던 그 아이 우연을 가장하여 그 아이가 학원을 나오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염없이 기다릴 때도 있었어요. 정말 그 아이의 얼굴을 본 날이면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을 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아이는 저보다 한 살이 어렸었어요. 꼭 고백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정말 몇 달을 기다리며 숨을 죽이다 용기 내어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이미 저를 알고 있었다고 하네요. 제가 바보같이 그 아이를 기다리는 모습이 눈에 띄었나 봅니다. 자기 눈에 계속 들어오는 저 남학생이 누군지 알고 싶어져서 친구들에게 그래서 수소문해보니 제가 당시 학교에서는 그래도 성적이 전교 1등이었던지라 학원에서도 나름 이름이 알려졌었나 봅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 근처에 여중학교 학생이었던 그 아이도 그 이후에 저에게 호기심이 생겨 몇 번 쳐다보니 그때마다 얼굴을 붉히며 제가 도망치듯 사라지는 걸 봤다고 하네요. 그래서 언제 자기한테 말을 거나 은근히 계속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처음 이야기했는데 고백은 너무 빠른 것 같으니까 몇 번만 만나보자는 말에 저와 그 아이의 연애는 시작되었어요. 그동안 공부만 하면서 살던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려랑 다르게 기쁜 마음으로 공부를 하게 되니 오히려 성적도 더욱 올랐고요. 그러나 좋은 시간이 있으면 나쁜 시간도 금방 오더군요. 그 아이 아버지가 발령이 나서 서울로 이사를 가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저보고 어떡하냐고 한참을 울던 그 아이 당시에는 휴대폰도 보급화가 안 되어 있던 시절이라 우리 집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꼭 연락하라고 했지만 그 아이의 전화를 저희 아버지가 받게 되면서 학업에 방해가 된다며 전화를 끊어버리시고는 집 전화번호까지 바꾸셔서 그 아이와 저의 연락은 그렇게 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진짜 많이 울었었어요. 사람들은 어린 날의 풋사랑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루지 못했던 사랑에 강제로 헤어지게 되면서 저에게 더욱 마음속의 반발심을 불러일으킨 켰습니다. 그 아이만 더 생각하게 되더군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지방에 사는 제가 그 이 아이를 한 번이라도 마주칠 확률을 생각하면 서울로 꼭 가야 된다는 생각만 하게 되었어요. 그 때문에 더욱 열심히 이악 물고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고등학교는 외고를 진학했고 거기서도 탑 성적을 유지하여 서울 명문대에 진학했습니다. 집에서는 너무 좋아하셨죠? 그렇게 대학교에 와서도 그 아이 생각을 하며 여기저기 찾으려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절대로 쉽지가 않더군요. 친구들은 여자는 여자로 있는 거라며 소개팅도 많이 받고 저 좋다는 여자들도 몇 번 만나봤지만 단 한 번도 제가 저 여자 아니면 안 되겠다, 좋아 죽겠다라는 감정을 느낀 적이었습니다. 그냥 누구를 만나든 그 아이는 뭐 할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었죠. 제가 그렇게 100%가 아니다 보니 저랑 만나던 여자들은 금방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런 제 연애 스타일은 학교를 졸업하고 기업에 들어가서도 그러했고 그럴수록 제 마음속에 공허함과 갈증만 커져갔죠. 그러다 30대에 접어들어서야 제가 마음이 이끌리는 여자를 한 명 회사 동료 소개로 만나게 됩니다. 저보다 한 살 연상의 미국 유학파 출신의 여자친구였죠. 여태까지 연애하면서 못 느껴본 설레임이었습니다. 그렇게 여자친구를 만나 급격히 빠져들며 반년을 만났을 무렵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으셔서 빨리 결혼하는 걸 원하신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늦둥이였거든요. 여자친구에게 그 말을 하자 흔쾌히 자기 집도 벌써 30대가 넘었다고 어서 시집가라고 재촉한다고 해서 그 집에 상견례를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가 자기 여동생이 미국에서 결혼해서 살고 있으니까 여동생 들어오는 날에 일정 맞춰서 상견례하고 싶다는 겁니다. 제가 알겠다고 했고 사귄 지 반년 만에 처음으로 자세하게 여자친구의 가족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동생 이름이 그 아이 이름인 겁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터질 것 같이 뛰더군요. 혹시 사진 좀 보여달라 하니 하늘이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더군요. 제 기억 속에 있던 그 아이가 이쁘게 자란 모습 그대로의 여자가 환하게 사진 속에서 웃고 있더군요. 제가 여자친구에게 끌렸던 건 그 아이와 자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이가 이미 결혼했다는 사실이 저한테는 더 암울하게 다가오더군요. 집에 돌아와 한참을 멍하니 앉아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 결혼은 하는 게 맞는 걸까? 온갖 망상들과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더군요. 일단 그녀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였습니다. 정말 나쁜 생각이지만 그 아이 이 존재를 다시 알게 되자 제 머릿속에는 오로지 결혼 여자친구 가족들보다 10년 넘게 보고 싶었던 그 아이가 제일 먼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상견례 날이 되었을 때 제 마음은 상견례로 인한 긴장보다 그 아이를 다시 보게 된다는 생각으로 인한 긴장이 더 커졌어요. 그렇게 나타난 그 아이 저를 보며 처음 뵙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더군요. 저를 못 알아봤나 싶은 생각이 들어 상견례 내내 그 아이를 곁눈질로 계속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를 다시 본 순간 제 마음은 여전히 그녀에게 향해 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었죠. 식사 도중 그 아이가 먼저 일어나 화장실로 갔고 저도 급하게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따라 나와 그 아이를 잡아 세웠습니다. 진짜 나 모르겠냐니까? 오빤 진짜 하나도 안 변했네 라고 웃으며 말을 합니다. 말을 제가 더듬으며 내가 너 찾아다닌다고 몇 년을 찾아다닌 줄 아냐니깐. 미안하다고 근데 언니 상견례 자리인데 오빠 하는 척하면 어색해질까봐 그랬다고 말하는 그녀. 제가 일단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따로 연락 좀 하겠다고 전화번호를 받고 그렇게 둘은 다시 방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상견례를 보냈나 아무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시간은 지나갔고 상견례가 마치고 그날 저녁 연락을 해 다음날 바로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무슨 말 해야 될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질 않더군요. 그렇게 생각하다 튀어나온 첫 말이 벌써 결혼했더라? 라는 퉁명스러운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 날 한번 흘겨보더니 오빠도 결혼하잖아 하는 말에 화제를 돌려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와 그렇게 헤어지고 얼마 안 있다가 언니가 먼저 미국으로 대학을 진학했고 자기도 따라갔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국에서 제가 그녀를 찾았을 때는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미국에서 회사 생활을 했고 언니는 한국이 그립다며 졸업하자마자 한국으로 돌아가 회사 생활을 시작한 거라고 합니다. 자기는 미국에서 회사 생활하며 의사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아직 아이는 없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언니한테 잘해주라는데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에서 콱 막혀서 맴돌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난 아직 널 사랑한다고 말할까? 이 결혼 안 하고 너 나랑 살면 안 돼? 등의 온갖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냥 알았어라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고민하고 또 고민했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결국 포기하자였습니다. 저도 언니랑 이렇게 만나고 있고 가정까지 있는 그녀와 잘 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 안 지나 저는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숨기려 아내에게 더욱더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3달이 될 무렵 아내가 말하길 동생이 친정집에 들어와서 산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니깐 동생이 이혼했다네요. 제가 너무 놀라 속사포처럼 아내에게 따지듯 물었죠. 처제가 왜? 의사 남편은 부부 사이가 나빴다고 합니다. 서로 별거하기도 했고 결국 깔끔하게 합의 이혼했다고요. 처제도 미국 생활도 질리고 그냥 한국 와서 부모님 옆에서 있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제 심장이 다시 미친 듯이 뛰더군요. 정말 그날부터 잠을 제대로 잘 날보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 잤다 깼다 했습니다. 처제가 돌아오고 나서부터 친정집을 매주마다 들렸습니다. 아내는 바보같이 제가 친정에 잘한다고 좋아하고 장모님 장인어른도 좋아하시더군요. 그렇게 잠시나마 보던 처제의 얼굴 터놓고 다같이 이야기할 때 빼곤 개인적으로 이야기도 못했지만 처제랑 그렇게라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제 갈증은 갈수록 깊어지더군요. 결국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밥 먹고 싶다고요. 그녀가 아무렇지 않은 듯. 네 형부 그럼 언니랑 같이 봐요 라는 말에 아니 둘이서만 먹고 싶고 집에 이야기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에 그녀가 조용히 침묵하다가 알겠다고 하더군요. 조용히 침묵할 때 제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더군요. 그렇게 회사 마치고 그녀를 만나 밥을 먹는데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인지 손을 계속 파르르 떨자 무슨 일 있냐고 괜찮냐고 묻는 그녀에게 그냥 솔직히 다 말했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그녀를 찾아다닌 것과 결국 지금 아내인 언니는 그녀의 대체품이었다는 것 단 한 번도 누구랑 사랑에 빠진 적도 없었다고요. 결혼하게 된 과정과 결혼하고자 마음을 먹었던 이유 등을 다 설명하며 차라리 그때 이혼할 거라고 말이라도 해주지라고 원망스럽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그래서 헤어지면 저랑 만날 수 있었어요. 언니랑 결혼까지 할 뻔한 사람이 저랑 어떡해요? 저 그리고 이혼녀예요. 오빠같이 잘난 사람이 이혼녀랑 결혼한다면 오빠 집에서 허락은 되고요. 우리 둘은 원래부터 안 되는 사이라는 그녀의 말에 너무 답답해서 술을 계속 마셨습니다. 결국 술 기운 탓인지 우리 둘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그날 넘었습니다. 제가 계속 울면서 난 이제 다 필요 없다고 죽어도 너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매달린 것만 기억나네요. 그렇게 둘이 자고 일 안 하자 제 전화기엔 아내의 부재 중전화 가수십 통이었고 처제도 여러 통의 전화가 집에서 와 있더군요. 제가 받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냥 둘이 도망쳐서 같이 살자고요. 그냥 너 없이 살 바엔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하니 그녀가 계속 울더라고요. 언니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제가 쓰레기인 걸 알지만 그녀에게 우리가 먼저였잖아라며 계속 설득했습니다. 애도 낳고 다른 나라 가서 살면 될 거라고 가족들이랑 멀리 떨어져서 우리만 생각하며 살자고. 제 마음속에는 앞으로의 일들에 대한 불안감보다 그녀가 절 떠나버릴까봐 지옥 같은 절망감만 앞서더군요. 겨우 그녀를 설득하고 그 뒤에 엄청난 후폭풍이 있었습니다. 저희 둘 다 페르나 취급을 당했고 저희 부모님은 의절한다 했으며 저한테 줄 재산 일절 없을 거라고 절 두들겨 패고는 쫓아냈습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두었고 아내에게는 내가 가진 모든 거 다 줄 테니깐 처제는 용서해달라고 내가 억지로 다 한 거라고 빌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외국에 나와 아이도 낳고 부부로 살고 있습니다.
친정과 본가는 없고 한국으로 돌아가도 저희를 반겨줄 사람 하나 없지만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저와 그녀의 아이를 보는 것도 행복하고 그녀를 볼 때마다 해외 생활에도 너무 행복합니다. 제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손가락질이 되겠지만 저는 후회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이 간간히 수심이 가득 찬 얼굴이 될 때마다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제가 꼭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인 어르신데 저희 부모님한테도 죄송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죽을 만큼 미안한 것은 제 전 아내입니다. 제가 죽으면 꼭 그 벌 달게 받겠습니다. 세상만사 이야기 사연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사연.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아들, 바로 짐승 같은 제이들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저는 올해 40대의 여자입니다. 제 나이 20살 7살이 많은 남편과 만나 원치 않던 임신을 하게 되어서 20살 어린 나이에 세상을 아직 알기도 전에 시집을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친구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시집을 갔었죠.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전 그전까지는 단 한 번도 남자와 사귀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때조차도 저를 좋아한다고 다가온 남자들은 꽤나 있었지만 공부를 핑계로 한 번도 사귀었던 적은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19살 수능을 치고 처음으로 친구들과 놀다가 만나게 된 남편과 사귀게 되어 둘이서 간 첫 여행에서 바로 임신을 하게 되었죠. 그나마 다행히 남편은 책임감이 강했고 집안도 나름 잘 사는 편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고민 끝에 결혼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을 했고 저도 아이를 없앤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고 겁이 났기에 남편이 하자는 대로 따랐습니다. 그때 집안은 아주 완전 난리가 났었죠. 대학 입학 준비하던 애가 갑자기 임신을 해왔으니까요. 결국 대학도 안 가게 되었고 결혼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게 남편 집안이 잘 살았기 때문에 부모님도 그쪽에서 책임을 지겠다며 시부모님들도 그랬고 남편도 저희 부모님께 와서 무릎 꿇고 잘못했지만 책임 못 지리를 버린 건 아니라고 자신이 전부 다 책임질 테니 따님과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했었죠. 저희 부모님도 20살 딸아이가 결혼한다는 게 믿겨지지 않았고 정말 아직도 딸은 어린아이 같은데 이걸 어찌 보내니며 속상해하였지만 저도 남편을 좋아하고 있었고 부모님도 혼처로서는 나무랄 데가 없는 걸 알았기에 결국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정말 2달도 안 되어서 결혼식장 잡고 배가 불러오기 전에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네요. 정말 번개불처럼 만나서 임신을 했지만 제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어린 나이에 이렇게 엄마로 살게 해서 미안하다며 육아도 잘 도와줬고 항상 구하던 문민의 생활보다 저와 아이를 위해서 살았었어요. 저희는 그렇게 22년이란 시간을 정말 아무 탈 없이 지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족함도 없었고 오히려 첫째 아들 이후로 둘째 아들까지 낳았고요. 저희 부부관계는 더욱더 돈독해졌죠. 그러나 문제는 자식 교육의 문제였습니다. 저도 남편도 처음으로 자식을 낳고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저 첫째 아들이 해달라는 대로만 다 해주면서 키웠던 게 문제였을까요? 아들은 남편을 닮아서 키도 크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부족함도 없이 아이를 위해서 살았던 저희 부부가 문제였던지 첫째 아들은 문제를 정말 많이 일으켰습니다. 특히 여자 문제요. 진중하고 과묵한 타입의 남편과 다르게 아들은 자신의 잘생긴 외모를 무기로 정말 많은 여자들을 만났습니다. 중학생 때 옆집 누나를 시작으로 연상 연하 동갑을 안 가리고 일주일이 멀다 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거나 한 번에 3, 4명의 여자를 만나서 여자애가 울고불고 난리가 나서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와 서성이는 경우도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범위가 그래봐야 또래일 거라고 했는데 이제는 가정도 있는 제 친구가 그 대상이 될 거라는 생각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에게는 진짜 친한 동생이 있습니다. 동네에서부터 같이 자랐고 저보다 3살이 어린 동생이었지만 항상 자매처럼 저를 따라 다니던 수연이라는 동생이 있어요. 제가 결혼할 때도 결혼식에 교복 입고 참석해서 저한테 축하해줬고 우리 첫째 애들 낳은 이후에도 매번 제가 심심할까봐 놀러와서 같이 있어주고 그런 지가 벌써 30년이 넘은 가족 같은 동생입니다. 저희 첫째 애들도 이 동생 보고 항상 수연 이모라고 하면서 잘 따랐어요. 수연이는 그런 애들을 보고 어릴 때는 조카들이라고 했다가 애들이 커가면서는 점차 조카라 칭하는 게 사라졌습니다. 수연이도 30이 다 되었을 무렵 결혼을 했고 결혼하기 전에도 저희 부부한테 상담도 많이 한 남편에게도 처제와 같은 동생이었죠.
심지어 수연이네 부부가 저희 집에 놀러와 부부 동반으로 여행도 다녀왔던 사이입니다. 그랬던 수연이와 저희 첫째 아들이 어느 날부터 부쩍 가까워지더군요. 아들은 수연이모라고 부르던 칭호도 어느새 수연이 누나라고 부르면서 가까워지더니 심지어 길에서 저랑 마주친 적도 있습니다. 수연이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눈에 띄게 당황하더니 첫째 아들이랑 길에서 만나서 밥이라도 사준다고 했다더군요. 솔직히 그때부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연이의 행동과 아들의 당황한 표정들까지 한두 가지가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 이상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어서 날 잡고 수연이를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너네 둘이 혹시 뭐 있는 거 아니냐니까 수연이는 펄쩍 뛰면서 언니 도대체 무슨 생각하냐고 조카 같은 애랑 내가 있긴 뭐 있냐며 제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쾌하고 그래서 앞으로 진석이 만나는 것도 불편해졌다면서 화를 내고는 가버리더군요. 저 역시 제 생각이 너무 지나쳤다고 생각해서 수연이에게 연달아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 일은 잊어버리려고 할 무렵 수연이 남편이 전화가 와서는 받자마자 화를 엄청 내더군요. 그것도 모자라 저희 집에 오자마자 욕을 퍼부으면서 수연이랑 진석이랑 눈 맞은 건 아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설마 했던 충격적인 사실에 손이 떨려와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확실한 거냐니까 수연이 남편이 저에게 말한 건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연이가 산부인과를 다녀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집에 임신 테스트기에 임신까지 된 걸 발견했고 그래서 수연이 남편은 너무 기뻐했는데 반대로 수연이의 표정이 너무나도 안 좋고 계속해서 고민에 빠진 채로 자기한테 이 축하받으리를 말을 안 하길래 무엇인가 고민을 해보니 설마 해서 수연이의 남편은 수연이의 뒤를 쫓아다녀 보았고 저희 첫째 아들이랑 수연이가 데이트를 하는 모습을 포착했고 심지어 모텔까지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대로 기절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아득한 말을 들으면 기절한다는 거 안 믿었는데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군요. 눈을 떠보니 안방이었고 남편은 회사에서 제가 쓰러졌다는 걸 알고 일도 내팽개치고 달려와 저에게 괜찮다는 말을 하는데 남편 얼굴을 보자마자 그저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그저 눈물만 흘리면서 대성통곡을 하자 남편은 이미 수연이 남편에게 모두 들었다고 하더군요. 일단 첫째 아들과 수연이를 불러냈습니다. 둘은 큰 죄를 지은 죄인처럼 저희 앞에 무릎 꿇어 앉았고 남편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도 빠짐없이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수연이는 자기를 평생 안 본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래서 말하길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라 네 남편은 어쩔 거냐고 그리고 네 애는 아니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철딱서니 없는 22살짜리 애에 아이를 덜컥 임신한 너는 38살이나 먹고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냐고 수연이를 잡고 저는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제서야 첫째 아들 놈이 저를 말리면서 말하길 자기가 원인이고 자기가 먼저 시작한 거랍니다. 어릴 때부터 수연이가 너무 좋았고 수연이를 잊어보려고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봤지만 갈망하는 마음만 더 커졌다고요. 중학교 때 처음으로 고백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수연이는 아들을 어린애로만 봤지만 금방 성인이 되어버린 아들은 젊고 잘생긴 남자가 되어버렸죠. 아들의 끝없는 구애에 끝내 수연이가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임신한 게 정말 아들의 아이가 맞냐니깐 맞다네요. 자기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하고 첫째 아들은 낳고 자기한테 오라는데 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능력도 없는 놈이 사고나 치고 수연이 남편과 그 아이들한테는 대체 그 죄를 어떻게 씻으려고 그러냐고. 몰아붙이자 수연이랑 첫째 아들은 그날부로 집을 나가서 1년째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분명히 애도 태어났을 것 같은데 대체 이 죄를 어떻게 씻어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수연이 남편 쪽은 이미 가정이 파탄이 나서 회사도 때려치우고 지금은 술만 마신다고 하고 아이들도 엄마만 찾는다고 하네요. 가끔씩 술이 떡이 된 채로 저희 집에 찾아와 난동을 부릴 때마다 저희도 정말 미치겠네요. 저희는 짐승 같은 아이를 낳은 엄마이자 유부녀에게 아들을 빼앗긴 부모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첫째 아들 놈은 그냥 없는 자식이라 치고 둘째와 그냥 셋이서 다시 행복하게 잘 살자고 말하는데 어찌 살아있는 자식을 잊고 살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너무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았고 제 친구가 아들의 눈에 여자로 보일 만큼 젊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하루도 정말 겨우겨우 버티며 살아가네요. 사연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아들